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올렸었어요. 이번 26년도 시험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셨는지 쉽게 느끼셨는지를 여쭤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작년보다는 살짝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쉬운 편에 속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언어 논리하고 상황 판단이 조금 더 어려웠고 자료 해석은 평이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 논리의 문제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려면 어떤 준비들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문제를 요 앞에 띄워놓고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제작해 두었던 PDF, 분석 PDF도 옆쪽에 두고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루진 않고요. 모든 문제는 제 PDF 내에 들어있으며 저는 그 중에 일부를 다뤄보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독해에 대해서는 이 독해가 안 된다 하면은 9급 프로그램으로 런칭을 하긴 했지만 7급이신 분들도 9급 프로그램 신청하셔가지고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비단 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독해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독해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평소에 읽어오던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나가는 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 읽기, 이게 내가 마음속에서도 소리를 내서 읽는 독해 방법은 수험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제가 이번에 런칭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쫓아오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부터 빠르게 쫓아오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체화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을 먼저 한 이유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는 독해만으로도 다 커버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7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 있겠죠.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건데 독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에서 미음, 그 번호들에다가 수정이 되어 있는 선지를 넣어보시는 방법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기본 독해력이 안 된 사람들이라면 넣었을 때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건 딱 하나여야 되는데 다 말이 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선 독해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독해력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막연하다,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유리한 건 맞죠. 근데 이미 다 컸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와서 책을 많이 읽어보겠다 하는 건 진짜 너무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우리는 그래도 1년 텀으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텀으로 사고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실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 수험 적합한 독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저는 선지를 먼저 보는 걸 추천드리는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3번 문제 같은 핵심 논지를 묻는 문제는 어떻게 독해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일반적으로 나오는 일치부합형 문제하고 추론 가능한 것을 묻는 문제하고 핵심 논지를 묻는 문제는 다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너가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건데, 일단 일치부합은 어떻게 푸시는지 다 아시죠? 앞에 그 지문에서 있는 표현이 그대로 있느냐를 찾아 올라가는 방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고, 핵심 논지는 좀 더 포괄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선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핵심 논지는. 근데 그게 지엽적이냐 포괄적이냐 그 차이로 갈리는 거거든요. 한 문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일치부합에서는 답이 될 수 있지만 핵심 논지를 묻는 문제에서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핵심 논지를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포괄적인 걸 고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추론 가능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추론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들 그 일치부합하고 굉장히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가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파악 가능하느냐 이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을 그냥 쉽게 우리들끼리 잘 쓰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파악 가능한 것은 이라고 보셔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부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추론 가능한 거를 물었을 때에도 일치부합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지, 이걸 굉장히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뭔가 굉장히 다를 거라는 생각하에 시간을 들여서 정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 하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거 푸실 때 이제 막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셨을 문제로 추측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17번 선지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달려들면은 굉장히 쉽게 틀릴 수 있는 논리 퀴즈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PDF랑 7급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9급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PDF랑 9급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사 기출도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PDF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유사 기출들을 제가 굳이 적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약간 왜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라고 묻는 경우가 계신데, 유사 기출을 제가 꼭 집어가지고 안내해드리는 거는 이만큼 기출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요. 기출을 공부했으면 이게 비슷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큰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세 번째 이유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출을 볼 때 이게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학습 능력을 지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연관돼서 바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사 기출은 내가 처음에 이 문제들을 봤을 때 바로바로 떠오르면 쓸모가 있는 거지만 바로바로 안 떠오르고 굳이 내가 엮어야만 떠오르는 거면 실전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실전에서도 쓸모 있게,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풀어온 기출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셋이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며, 시험 막 한두 달 전에 벼락치기 하듯이 해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랍니다. 23번 같은 경우에도 PDF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유사기출 2개나 넣어드렸어요. 이거 매년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겨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좋겠습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유사기출을 넣어뒀어요. 이거는 해년마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성격만 살짝 바뀌어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급에서도 꽤나 나오는 편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르시면은 제 자료들 활용해가지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과학 지문들이 좀 어려웠다, 올해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피셋은 정말로 실수 싸움이거든요. 이게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실수 싸움이라는 말 말고는 다르게 표현이 어려워요.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문제를 한 번에 판단을 했을 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문제를 두 번, 세 번씩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간 여유가 남게끔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내가 이미 한 번 무언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잘못 봤으면은 그 주어진 시험 시간 내에서는 두 번을 보든 세 번을 보든 계속 틀리게 사고할 확률이 높아요. 그 점을 이제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게 티가 났던 시험이 이번 7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고 어떠한 부분에서 놓치는 게 있었으며 그러한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 이거는 제가 PDF와 함께 판매하고 있는 실전 리뷰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리뷰 영상하고 PDF는 둘이 무조건 묶어서 한꺼번에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별도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점, 꼭 둘이 세트로 가져가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대1 분석으로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 질문이 꽤 많았고 추론 관련해서도 질문이 솔찬히 있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과목에서 한 지문 두 문항이 나오잖아요. 한 지문 두 문항이 나왔을 때는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하시던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략이 막 굉장히 바뀐다거나 시간을 뭐 더 빨리 풀어야 된다거나 이런 압박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지문 두 문항이 21번, 22번쯤에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자면, 앞에서 시간이 너무 절약된다고 흥분하지 마시고요. 너무 여유롭게 가지 마시고요. 검산 너무 많이 하면서 넘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도 검산이라고 하니까 약간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검토라고 다시 표현을 하자면 너무 내가 이제 답이 쉽게 나온다고 검토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씩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답을 두 번씩 내본다거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앞에서 문제가 쉬웠으면 뒤에가 문제가 어려울 거라는 전제 하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죠. 흥분하지 마시라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너무 잘 풀린다고 신나서 막 달려나가게 되면 높은 확률로 틀려요. 이건 정말로 불변의 진리 같은 겁니다. 이거 우리 중고등학생 때도 이미 충분히 느껴봤어요. 초등학교 때도 아마 많이들 느껴보셨을걸요? 더하기 문제라거나 받아쓰기 문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잘 들리고 잘 풀려 이런다고 신나서 풀다가 보면은 막 2 더하기 3을 6이라고 적어놓는 약간 그런 만행들을 저지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잖아요. 필셋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이는 많이 먹어갔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흥분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거는 사실 나이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된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 것이냐? 실전 리뷰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다. 흥분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는 반복되는 연습으로 조금 내가 흥분하고 있구나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 자각을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그게 자각되기 전에 스스로한테 브레이크를 어떻게 걸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방법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게 수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싶은 것들을 이제 조금은 잡아주셔야 돼요. 난이도가 높지 않고 변별력이 이렇게 정신 차렸냐 못 차렸냐로 갈리는 시험에서는 더더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5번 같은 거 이제 쟁점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약간 상판 법조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접근법에서 다른 점은 없고요. 읽으시는 순서는 무조건 보기부터 올라간다. 이건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바입니다. 이거는 언어 프로그램 10일짜리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 리트 하면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바이죠. 이번에 리트 보고 오신 분들도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리트도 어땠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니즈가 있다면 리트 프로그램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계획상으로는 10월 이후에 리트 프로그램 한 번 더 하면서 5급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 리트도 막 엄청 어려웠다는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서 아마 기출들, 제가 저번에 추천드린 그 교재들로 충분히 반복 학습하고 시험장 가셨다면 엄청나게 당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PDF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시험지 이제 같이 보면서 어떻게 풀면 좋았고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 것이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나 혼자서도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안내 드려봤어요. 언어논리 과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았는데, 다음 시리즈에서는 상황 판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은 쉽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별도로 영상을 찍진 않겠지만, 혹시나 자료 해석 접근 방법이나 어떻게 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떠한 커리를 타야 좋을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신다면 블로그 비밀 댓글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 이렇게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도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고 상담 진행 또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줄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답변 드릴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시고, 질문을 주실 때는 이 과목이 안 돼요 이렇게 짧게 주시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막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러한 시도들을 해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